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한번 저희들이 그 어떤 성과를 내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어떤 지식이 많아서 이 자리에 쓴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워낙 이렇게 벤처기업 사장님들을 많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 카네기 훈련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긴 별로 받아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한번 들으셨습니까? 예. 저희들 제가 지식이 많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워낙 세계적으로 많이 이 어떤, 사람에 관한 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들은 1912년에 데일 카네기 시에서 시작이 돼갖고요. 약 지금 91년간 전 세계 약 87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훈련으로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해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포천 500개 기업, 500개 기업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400개 기업 이상이랑 몇십 년씩 이렇게 파트너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생기업하고도 많이 파트너를 하고 있고. 국내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1992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잘 아시는 삼성이다, 현대다, 이런 그룹사를 비롯해갖고요. 특히 저희가 외국 회사하고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외국계에서도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후레패카드라든지 듀폰사라든지 모토로라라든지 IBM이라든지 존슨앤존슨 요 앞에 있는 릴리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좋은 관계를 맺고서 지속적으로 같이 파트너로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으로 잘 나가는 휴맥스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아주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 1992년에 저희가 사무실을 낸 이래로 지금은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안산, 광주, 인천 이렇게 지금 7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직원들 혹시 지방에 계신 분들 훈련을 시킬 쪽에도 아마 동질의 훈련을 이렇게 같이 아마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자랑을 말씀드리면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도 저희 훈련 받고서 협력업체 사장님들 한 500분 시키시고요. 그리고서 최고의 평가 거의 99.6의 만족도를 보여주셨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해병대 사령관 이하 대위급 전 장교로 훈련시켰는데 그런 어떤 이런 사회 리더십 훈련을 군에서도요 이렇게 좋은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주 격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이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 동안에요. 저희들이 러닝 바이 두잉이기 때문에요.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하고서 재밌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힘차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힘차게 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피터 드러커라고 있지 않습니까?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13살 때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딱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어린애들이 서로 얼굴만 말똥말똥하게 쳐다보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시는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벤처를 성공을 못 시킵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이 학생들이 계속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선생님이, 필리글러라는 선생님이 다시 덧붙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40이 돼도 50이 돼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의 인생은 결코 어떤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고민하는 빛이 막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고였던 학생들이 한 60년이 지나갖고 이제 반창회라는 걸 했답니다. 반창회라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정말 그때 철없을 때 선생님이 해주시던 너는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그 말 한 말씀이 지속적으로 어떤 화두가 돼갖고요.
내가 오늘날 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 말씀 한마디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던 다른 학생들도 그러더랍니다. 아, 맞아. 그때 그 해줬었던 말이, 그때는 정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살아가면서 계속 그것이 오늘날 내가 있게 오는데 가장 훌륭한 교훈 중에 하나였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십니다. 내일 돌아가시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은지.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들이 아마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 이것이 이제 딱 정립이 되면요. 그 다음엔 사업하시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그러한 문제들을 저희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이 변화의 속도가 지금 빠릅니까? 늦습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변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도태되신다 그러는데요. 변화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변화 안 하면 즉사랍니다, 즉사. 그래서 이제는 변화하자, 안 하자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우, 현대, 저희 한창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계속 이쪽으로 열풍이 불더니 또 식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변화가 아주 무쌍합니다, 무쌍.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한다는 거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화해야 된다 그러지만 잘 변화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타이타닉호 보시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 변화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문제 없어. 꽝 하니까 그때서야 막 뛰어든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늦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변화하기를 이렇게 주저하느냐? 생각하기는 쉬운데 행동까지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깍지를 한번 껴봐 주십시오. 내가 끼던 패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이대로 끼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단한 동작이지만 한번 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엄지를 한번 이렇게 바꿔봐 주십시오. 엄지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편합니까? 예, 편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은 어색하다는 거죠. 자, 그럼 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봐 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껴봐 주십시오.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에 오늘 계속 이렇게 바꿔 끼시면은 내가 끼던 대로 말고 바꿔 끼시면은 끝나실 적에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50만 원 필요 없고 5만 원만 주시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변화했을 적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비전이죠, 비전. 우리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변화했을 적에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실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인터넷 기업이라는 데가 어떻습니까? 변화 무쌍하고요. 비전을 보여주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을 적에는 사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 팀워크, 모든 걸 했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비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유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치라 그러죠, 가치. 그래서 가치관과 결부된 비전이 확립되면은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에서 공유한다 그러죠, 공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공유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성과로 나옵니다. 물론 비전을 공유시키기 위해서 리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요. 모범을 보여야죠. 근데 모범을 보이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왜 사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것이 바탕을 둔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면은 비전 공유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성과로서 그대로 연결되게 되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나는 변화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 게 아니라 행동까지 잘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요, 변화하자 안 하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안 하면 즉사기 때문에요. 이제는 변화 안 하는 사람 벌써 도태됐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변화를 할 적에 좀 더 빨리요.
좀 더 생산적으로, 좀 더 적은 비용으로요. 그러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비전을 좀 더 잘 공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사업하는 게 변화하는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창출해 나가는 시대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즐겨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식 경영 하면서 지식은요, 머리로 이렇게. 더 중요한 거는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knowledge with action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쉬운데 행동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행동만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경제업체보다 좀 더 빨리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요? 텔레폰. 사실 전화 발명된 이후로 인터넷이 나온 게 이게 100년 만의 일입니다. 전화가 맨 처음에 됐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걸로 한단 말이냐, 헛소리 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 언제 그거 쓰겠느냐. 근데 감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빨리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변화를 즐기는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변화를 창출해 나가는 그러한 기업만이 이제는 전문가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재미난 사실은요,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갔습니까? 적게 갔습니까? 잘하는 기업이 점점 많이 가져간다. 이겁니다. 점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엄청난 재산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 뭐 이런 대기업이요, 굉장히 많은 부를 이렇게 축적하고 있습니다. 왜? 전문가 집단은 점점 더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문가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전문가. 그래서 뭐 잘 아시는 파레토 법칙은 어떤 법칙입니까? 20%의 기업이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20%의 기업이 80%를 갖고요. 80%의 기업이 20%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회사에서 10명이 일하면 2명이 회사의 생산성의 80%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요, 80명이 20원어치를 생산해내면 1인당 0.25원입니다. 근데 20명이 80원어치를 생산해내면 1인당 4원입니다. 그러면 성과 차이가 몇 배가 있습니까? 16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급 차이는 몇 배일 것 같습니까? 예, 똑같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연봉제, 특히 잘하시는 금융업종이요, 이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하면은 그만큼 가져가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연공 소열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잘 못하게 되면요, 입이 이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80%에 있는 사람. 야, 이거 세상 불공평하다. 뭐 비슷하게 일하고 누구는 160원 가져가고 나는 10원 가져가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만 차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난다는 겁니다. 점점. 30배, 50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문가가 못 된 사람은 있는 것마저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로가 될 생각을 하기보다는 자꾸 불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 세상 불공평하다 정말. 누구는 뭐 이래서 뭐 이래서. 그래도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20% 안에 드는 분들은요, 이게 탁월성을 발휘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건 떠납니다. 이제 16배 이상 받고 30배, 50배 받으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일을 즐기면서요, 점점 더 탁월성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차이를 내니까요. 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다르다는 게 결국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차이를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 전문가 시대라는 거죠. 전문가 시대.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 주십시오. 나는 우리 회사에서요, 8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20% 안에 들어가는지 80% 안에 들어가는지요,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합니다. 측정을 해보면. 거기 그 어떤 난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프린트물 나눠드린 옆에다가요, 한번 내가 우리 회사를 떠나갖고 딱 명함을 하나 제작하는 겁니다. 명함을요. 그래갖고 집 전화번호만 맨 위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하나 그려주십시오. 이렇게. 자, 뭐 그냥 연습을 해보면 저희가 전문가인지 아닌지 금방 나타납니다. 뭐 지금 명함 나눠드린 데다 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래서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최염순. 뭐 본인 이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 전화번호만 적습니다. 뭐 인터넷 넘버를 적어도 괜찮고요. 뭐 홈페이지 넘버 적어도. 780-5748.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리고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써봐 주십시오. 이게 공중전화번호부 아니면 인터넷상에 딱 나갔을 적에 사람들이 그거 나한테 필요하다. 당신 와서 좀 일 좀 해주쇼. 그거 내가 사고 싶다.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마스터 트레이너입니다. 마스터 트레이너.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강사 되겠다고 후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시간을 못 냅니다. 저희 카네기는 강사 훈련이 최하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강사 훈련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데서는 이거를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제한된 사람에게만 해주다 보니까 아주 강사 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 코스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고 경영자 코스를 하는데 경영자들이 상당히 저희가 성과를 많이 높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어떤 훈련 및 컨설팅을 제가 들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R&D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3가지 썼습니다. 이게.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본인 거를 만들어 봐십시오. 자, 이제 조직을 떠나는 겁니다. 이제 조직의 쓴맛을 갑자기 쓰시려니까 그냥 심각해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건 돈을 내고 사고 싶어 할 것. 자, 그러면은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봐주시죠. 다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연습이니까. 저기 계신 선생님은 뒤에 분하고 이렇게 보세요. 의자를 저쪽으로 계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선생님. 같이 오시죠.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그럼 파트너 중에서요. 한번 발표할 분을 한번 뽑아봅니다. 자, 이렇게 마주 보신 다음에요. 네가 해라. 그리고 빨리 발표자를 지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전서부터요. 예전처럼 열심히 일했다. IMF 때요. 저는 훈련하면서요. 나와! 사장 나와! 네가 30년 부려먹더니 나를 내보내! 나와! 그러더니 사장님 오시면 또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완전히 갔다는 거죠, 이제. 평생 직장이 아니라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거죠. 오히려 나가게 되면은 진짜 몸값이 더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요즘 이 벤처기업이라는 게 좋은 게요. 권력을 같이 나눠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전문가들이니까요. 옛날처럼 비전문가들은 조직에서 나가면은 쓸데가 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자, 진짜 이 분야에서 한번 전문가가 돼보자. 그러면은 전혀 걱정 없다는 거죠. 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잡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내 자신을 한번 측정을 해본 다음에요. 저희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느 분야로 가기를 원하느냐? 이거 비전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달성할 거냐? 회사도 똑같습니다. 회사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변화를 이룩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뭐냐? 어떤 사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한번 정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서요. 자, 우리가 태어났을 때가 몇 살입니까? 태어났을 때요. 예, 0살이라는 분도 있고 1살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동양은 1살이죠. 어머님 이렇게 뱃속에 있는 것까지 쳐서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죠. 몇 살쯤 돌아가실 것 같은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요. 살아오신 날이 많습니까? 살아가실 날이 많습니까? 야, 이거 체크를 해보면 압니다. 저는 제가 90에 죽을 것 같거든요. 제가 올해 49살입니다. 그러면은, 자, 살아온 날이 많습니까? 살아갈 날이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오신 날이 많습니까? 살아가실 날이 많습니까? 그거 살아봐야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살아온 날이 중요합니까? 살아가실 날이 중요합니까? 갈 날이 중요하다. 갈 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요. 발전하는 개인은 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살아온 날에 대해서.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땐 나도 한몫했었는데. 왕년에 한 가닥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하셨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옛날에 그러한 멋진 거를 더 멋지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서부터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리더십이라는 건 뭡니까? 이 비전을 갖고 하면서 뭐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회사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봐 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지금 성과가 잘 나고 있는지 안 나고 있는지. 잘 나고 있으면은 이건 현재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현재 성과를 내는 게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성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요새 벤처기업이 일부 욕먹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냥 팔아먹고 가버리니까요. 그리고서 회사가 잘 되면은 욕 안 먹습니다. 그 사람이 팔아먹고 나서 잘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가 경영할 쪽에도 성과를 내야 되고요. 내가 그 회사를 떠났을 적에도 성과가 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을 하실 적에는 맨 처음에 이 프로세스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해나가면서 조직이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러한 거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거는 역시 사람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맥도날드 이런 데는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딱 입지 선정하는 것부터요. 딱 선정이 되면은 기계에 뭐 들여놓고 감자 예를 들어서 튀기는 것까지 전부 이게 다 프로세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어서 몇 분 동안 튀기고 몇 분 동안 안 팔리면은 폐기하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거 갖고서 어떻습니까? 맥도날드는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맥도날드가 잘해왔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게 사실 문제죠. 벤처기업은 오히려. 잘해왔던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휴맥스 가서 저희들이 이제 파트너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데 가서 핵심 R&D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개발한 제품을 항상 책상 위에다 놓고 했는데 제가 소장님이 교육을 몇 번 받고 나서 그걸 책상에서 치웠습니다. 왜 치웠냐 그랬더니 그 자부심도 주긴 주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일함도 줬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개발 주역이다. 딱 이래서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까지 개발 한만 주역이라도 올해 또 개발 안 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느슨해져 갖고요. 어제 개발을 내가 잘해냈다고 그래서 올해 또 개발을 잘해내는 보장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거는 내가 개발을 잘해냈듯이 앞으로도 잘해내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리더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게끔 만들어내야 됩니다. 성과를.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씩 짝을 지셔왔고요.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 오고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기신 분이요. 지신 분한테 너 왜 사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저희들이 왜 사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우리가 인터넷 기업을 한다, 벤처 기업을 한다. 그거 다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제가 재작년에 제 친구 하나가 국민은행 지점장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이 친구가 몇 달 동안 이게 병상에 있는데 암이 악화돼서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재밌게 살라 그랬더니 이대로 죽긴 너무 억울하다. 정말 죽긴 너무 억울하다.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뭐 그렇게 안타까워했는데 며칠 있다 그냥 가버렸죠. 사실 저희들이 정말 원 없이 의미 있게 살자 그러면서도 돌아가실 적에요. 원 없이 살았다 이런 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야, 의외로 부자가 많다. 저희가 그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의미 있게 좀 멋있게 생을 마감하고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각을. 자,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이번엔 지신 분이요, 지신 분이에요. 이기신 분한테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한번 말씀. 사업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한번 말씀.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일합니까, 그러면? 한 50대면은 일 그만하실 분이요. 예,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남은? 뭐 여행하시면서요. 골프 치시면서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골프 치시고 여행하시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일입니다. 골프 치고, 그것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일합니까?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벤처, 인터넷 이거 하시는 분들도 이게 돼야 됩니다. 왜 사느냐? 왜 일하느냐? 결국 산다는 거는 뭐 한다고요?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지 않으면요. 이게 사실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사업하느냐? 저는 사장님들한테요. 제 첫 질문이 그겁니다. 항상. 그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죠. 돈 많이 벌어갖고 이제 뭐냐.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이거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은행 지점장님들을 상당히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이제 왜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점장님 한 분이 농담 삼아 그러세요. 죽지 못해 일합니다. 오늘도 끌려갑니다. 이걸 딱 잡으시더니요. 이놈의 줄, 개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개줄 풀어 버리는 날이 내 인생을 사는 날이래요. 자, 저희가 직장 갈 적에는 정말 끌려갑니까? 아, 일요일 날만 드디어 사는 맛 나는구나. 일요일 날 사는 맛 나면 뭐합니까? 저녁 때 되면 내일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 산다는 거는요. 일한다는 거기 때문에 일을 이거 즐겨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즐기는 사람들입니까? 즐기는 경지까지 가 있는 사람. 즐기는 경지까지. 피카소 그림만 그리면 자기는 즐겁다. 이창호 며칠 밤을 바둑을 두고서도요. 힘들지 않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좋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좋아서 하니까 며칠 밤을 새거든.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다는 거죠. 힘이 들죠. 그래서 결국은 일을 뭘로 만든 사람들이냐면요. 일을 보케이셔널, 베케이셔널로 만든 사람들. 직업을 취미로 해요. 여가로 만든.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알아봐 주십시오. 나는 일을 즐기는 것 같은지 그냥 끌려가는 것 같은지 한번.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생을 멋지게 사는 사람들은요, 일을 즐기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래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프로가 되니까요. 일단 좋은 집을 사고 싶다. 그럼 돈이 뭐, 이건 봐야죠. 여행 가고 싶다. 저희가 10시간 일해서 100원 벌 때 오고요. 이제는 5시간 일하고도 200원 버는데요. 많은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여행 못 간다. 전문가들은요, 얼마든지 갑니다. 또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일을 즐겨. 근데 일을 즐기려면 어떡하냐 하는 겁니다. 대충 해서 일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링장 가셔갖고요. 10개 던지시면 한 5개 또랑으로 가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볼링을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분. 전 던지기만 하면 또랑에 가는데요. 정말 볼링 재밌어요. 우리가 그런 분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조금 가셨다 그러잖아요. 조금 가셨다. 그러니까 노는 거는 사실 이게 쉽습니다. 이게 오락은요. 성질상 쉬운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은 성질상 원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상 재미없는 일 한다고 많은 경우에 봉급을 받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성질상 재미나는 일도 제대로 안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끝나는 날 가장 시시하게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놀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의미 있는 삶 내가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알아봐주십시오. 난 지금까지 일도 잘하고 놀기도 잘했는지 일도 못하고 놀지도 일만 한 것 같은지 또 일만 해도 안 됩니다. 일만 해도.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알아봐주십시오. 우리 그쪽에 계신 선생님 저쪽으로 가서 같이 파트너 하시죠. 예, 박수 한번 힘차게 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저는 트레이닝을 해요. 레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재미없게 사는 사람은 이게 재미나게 하는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나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거를 놀이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태어날 적에부터 좋았던 일을 직업으로 살면 이거 최고 행복입니다. 어려서부터 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소질도 있고요. 아주 잘해요. 그럼 내가 좋아서 하니까요. 잘하시는 그 하림 통닭의 그 김홍국 사장 같은 경우는 병아리 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병아리 기르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가출을 해갖고요. 자기 일이 농고 가겠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농고 가면 배고프다.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멀쩡한 자식 하나 잃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흥구가 돌아와라. 농고 가도 좋다.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일이 농고를 가서 이거 이제 체계적으로 이걸 또 좀 배우고 그러니까 병아리 기르는 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졸업할 당시에요. 7천만 원을 법니다. 7천만 원. 75년도에. 그러니까 좋아서 하니까. 귀신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는데요. 직원들한테도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걸 심어줘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재미난 회사예요, 재미난 회사. 그러면은 그 재미나게 만들어주면 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린애들 독서 잘하게 하려면 뭐부터 시켜야 됩니까? 만화책부터 열심히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화책 띄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단계로 넘어. 그래서 그 재밌게 일도 그래요. 네. 딱 봐서 무리하게 막 해라 그래서 아주 일에 질려버리면요. 그 다음에 잘 안 합니다. 봐서 이렇게 재밌게 쫙 해서 습관을 들이고 아주 금방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일을 이렇게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박수만 많이 치시면 됩니다. 박수만 많이 치시면 됩니다. 제가 모 그룹사 가서 박수를 한번 쳐달라고 그랬더니요. 앞에 계신 분이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치시냐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가신 줄 알았어요. 아, 이분이 요새 혁신 하니까 조금. 근데 부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갑이 되신 분인데 거의.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아, 부사장님께서, 사실 부사장님들이 이렇게 훈련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이분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부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적에 아버님한테 배웠답니다. 두 가지만 해라, 두 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 무슨 일 하든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 거 이상 더 잘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가 비전이 분명한 분들은 열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막 달려갈 적에는 신이 난다는 거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고 다 즐기면서요. 물도 마시고 다 한다는 겁니다. 주스도 한 잔 마시고. 근데 열정이 식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일하기가 싫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기력을 극복하는 유일한 약은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열정적으로. 저는 그거 아주 제가 일이 힘들고 이러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쉬어도 되지만 더 열심히 일해요. 직장 내에서는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열정이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요. 고생 끝에 뭐가 된다 그럽니까? 낙이 온다. 또 뭐가 된다 그럽니까? 예, 골병도 됩니다. 왜? 나는 해야 돼! 해봐야 뭐죠. 그래서 너는 기분 좋게 해라. 그래서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든지 박수를 칠 적에 13번 이상 쳐라. 네가 평상시에 치던 것보다 5배 이상 높여서 쳐라. 오늘은 저희들이 러닝 바이 두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은 무슨 능력이라고 그랬습니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아,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겠구나. 아, 이러면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서 실질적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훈련은요.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얘가 연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여기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요. 아, 이게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써주시고요. 연습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나가시는 순간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해 주신 선생님을 위해서 평상시 치시던 것보다 5배 높여서요. 13번 이상. 자, 시작! 자, 박수를 이렇게 힘차게 받으시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야, 치시는 분 어떻습니까? 예.
야, 손만 아프다, 손만.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박수를 열심히 치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 열심히 안 사니까 열정이 없어질 적에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생기는 거 굉장한, 걱정,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가 문제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전혀 어쩌 없어요. 그리고 특히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서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분 좋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안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국 우리를 위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요. 그리고 특히 벤처기업에서는요,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기가 팍팍 살면은 일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한국 민족의 우수성은 일본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이거. 구달한 아이 하면은 어떤 겁니까? 이거. 백제 없는 물건은 시시한 물건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가장 겁냈던 게 이 대한민국. 머리, 이건 뭐 대한민국이 제일 좋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500만 조금 더 되는 교포들이 5,500만 되는 화교들보다도 더 많은 곳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요새 김치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식품입니다. 자, 머리만 좋습니까? 우리가 손재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컴퓨터 이거 하는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 할 것 같습니까? 자, 손재주 좋은 건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 좋은 거야. 젓가락이에요. 예, 젓가락. 쇠젓가락으로 콩자반 집어먹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 제가 이런 말 하면요, 제 친구는요, 손 이상하게 잡고 내가 동태눈도 빼먹는데. 야, 동태눈이 뭐야? 새우젓눈도 빼먹어, 새우젓눈. 왜? 감각이 있는.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종목이 뭡니까? 양궁, 뭐, 필드하키, 배드민턴, 탁구, 뭐, 대부분 손으로 하는. 박세리, 박찬호, 손으로 하는. 손이 감각이 있는 민족이에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 실적이에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쉬는 민족이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관광 코스였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가다가 또 한 번 와서 꼭 본대요. 어떻게 이렇게 쉬냐. 왜?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쉽니까 지금도. 미국 사람들 특히 이렇게 쉽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규태 논설위원은 우리나라의 그 민족성에 대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 뭐 이거 동질성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감각을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최고고요. 우리나라랑 버금가는 게 스위스가 있대요.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도 뜨개질을 시킨답니다. 돌 같은 데다 이렇게 마을 같은 데 가니까 새겨놓고 손재주는 국력이다 이렇게 써놨대요. 근데 우리는 조상을 잘 만나갖고요. 조상이 워낙 슬기롭게 은근과 끈기로 열심히 일해갖고 한국 사람이면 이게 다 있답니다. 감각. 그래서 제가 증권회사 가서 훈련하면서 요새는 뭐 단타 매매를 하루에 4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4번이 뭐예요? 15번은 기본인데. 일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리 좋고요. 손재주 좋고. 반도체, 제가 삼성전자, 뭐 현대전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수율이 우수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기술 수준이면 머리 좋고 손재주 좋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기업화 실적이에요. 특히 벤처기업, 인터넷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따뜻합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져보시는 거예요. 머리 좋고요. 손재주 좋고요. 마음이 따뜻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따뜻하지 못해서 그냥 뜨겁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기분만 나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놀고 그 다음날 또 논답니다. 더 신나서. 근데 마음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치면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딱 돌아가서 갖고는 뭐라 그럴까? 허나 봐라, 씨. 심통이 나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저희도 뭐 외국이기 때문에 그 직무성과 기술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그럽니다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벤처기업입니다, 사실. 저희도 지금 전국적으로 42명이 있는데요.
서울에 21명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벤처회사입니다. 조그만 회사니까. 근데 역시 직무성과기술서로 암만 해도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우리는. 아니, 돈 안 받아가면 될 거 아니야. 안 받아간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안 받아간다는데. 뭐. 그래서 이 마음이 따뜻한데 이것이 평상시에 잘 발휘되지 못하면요. 언제 발휘됩니까? 술자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술 먹고 춤추고 노래 부르기 대여하면요. 아직까지 세계 1위 됩니다. 왜? 가슴은 뜨거운데 이게 잘 이렇게 안 되면 그때 가서. 그래서 이 그때 논설이요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펴서 경영이 됩니다. 사장이 예를 들었어요. 저 불편한 점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요새 뭘 도와드려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런 됩니다. 근데 또 몇 사람이 모여서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한답니다.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요새 사장만 해. 그럼 나중에 또 사장님이 그 얘기 들으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허랄 적에는 안 하고 꼭 뒤에 가서 궁시렁궁시렁 거린다고. 근데 사실 그렇게 돼 있답니다. 왜? 평상시에 이게 오픈하는 훈련이 잘 안 돼가고요. 여간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속에는 웬만한 건 참죠. 우린 가서 이렇게 식사 때 가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럼 안 먹고 가서도 다 어떻습니까? 예, 먹고 왔습니다. 배가 불러갖고. 그래서 잘 이게 속마음이 이렇게 안 나요. 그래서 살펴서 경영하잖아요. 이것만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특히 마음이 따뜻한 거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6.25 때 우리가 부산으로 다 피난 가지 않았습니까? 밀리고 밀려서 남은 지역이 부산 하나입니다. 근데 부산에서 혹시 친척 중에서요, 6.25 때 굶어 죽었다는 분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많은 분이 피난 갔으면은 식량을 다 짊어지고 간 것도 아닐 텐데, 돈을 다 가져간 것도 아닐 텐데요. 저도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놀랄만한 사실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왜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반드시 나눠 먹었답니다. 우리가 조금 저거 하더라도 굶어 죽는 사람이 이건 벌써 없다. 반드시 밥을 해서 대문 밖에다 내놓으면 그걸 한 스푼씩. 그래서 이제 그거 동냥하는 거죠, 동냥. 그래서 저희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마음이. 전 세계에 많이 댕겨보시면 아시지만은 우리는 통하기만 하면요, 이게. 마음만 열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역시 경영을 한다, 팀워크를 한다, 이 마음을. 누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까? 누구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같이 동료분들 마음을 열면. 그 다음엔 저절로요. 기가 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강력한 팀이 됩니다. Together everyone achieved more. Together everyone achieved more. 그랬고요. 다 함께 모든 사람이 더 많이 성취한다. 시너지가 나는 거죠.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런데 시작은 누구부터 한다고요? 나부터.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자꾸 직원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분의 문제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부터. 그래서 내 마음을 열고 딱 열어줘. 팀운대에서 큰. 자,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나부터 이 기분 좋을 적에 기분 좋게 마음을 여는 건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근데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집에서 그냥 엄청 싸우고 이제 출근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자, 회사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자, 옆에 분하고 한번 말씀. 기분이 지금 엄청 나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팀워크를 이끌어내는요, 진짜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거는요, 의미있게 사는 거는 내가 내 기분을 잘 조절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영하는 사람들을 사실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요. 보면은 결국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일 중심으로 하십니까?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일 중심으로 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벤처기업이라는 데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이쪽 중심으로 하면요. 이건 더 잘 됩니다.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감정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초월적이에요.
이럴 적에는 절대로 사고 안 납니다. 팀워크 해치는 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이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기분 나쁘면. 아침에 그냥 씩씩거리고 가서요, 만약에. 아니, 일들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보십시오. 듣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같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을 적에는 경영을 잘할 수가 있는데, 팀워크도 잘해. 기분 나쁠 적에 어떡하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고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감정과 행동은 같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좀 더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있다. 기분 나쁘면 좀 조깅이라도 해라 이겁니다. 박수라도 쳐라 이겁니다. 노래라도 불러라 이겁니다. 야호 고함이라도 질러라 이겁니다. 자, 저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30초 동안에요. 박수를 130회 이상 열정적으로 치시면요. 평생 건강하게 사십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여기 아마 코스닥에도 많이 등록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뭐 강정호 사장님하고는 제가 워낙 친해갖고 굉장히 가서 많이 합니다. 코스닥도 뭐 저희가 가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선물 거래 부산으로 가셨는데 제가 부산 가서도 하고 왔습니다. 가시자마자 저를 초청해갖고 자 30초 동안에요. 몇 번을 치신다고요? 130회를 아주 열정적으로 치시면요. 평생 건강하게 기분 좋게 살아있을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변화하는 거는요. 특히 행동까지 해보자 그리고 해보는 겁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 예, 됐습니다. 정확하게 30초 쳤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요. 몸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봐 주십시오. 예, 30초만 박수 치셔도요. 몸이 그냥 나른해집니다. 5분간 조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왜 좋으냐? 우리가 여기 대장균이 손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맞아 죽는 겁니다. 그나마 살아있던 대장균은 놀래갖고 도망가는데 박수 안 치는 사람 손에 가서 봅니다. 이북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요. 그나마 견디는 게요. 박수 치고. 그래서 그냥 계속 박수를 쳐갖고 그나마 지금 이게 이제 연명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 운동을 하니까 고대에 계시던 교수님 한 분이 저를 한번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강의 끝나고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요. 당신 정말 국가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박수를 열심히 치면요. 평생 중풍이 안 걸립니다. 요새 중풍이 이게 더 많아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신경들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도는 거죠. 어디가 막히니까 이거. 근데 평상시 기분 좋게요. 박수 치면 꼭 박수 아니라도 괜찮다 이겁니다. 정말 잘한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부터요, 나부터. 꼭 부탁드리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기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성과를 내서 이윤을 내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고객을 유지하고 창출해내야 되는데 뭐 고객 만족 운동을 많이 했죠. 근데 만족한 고객이 올 확률은 10%도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만족한 고객이 아니라 감동의 시대죠. 감동의 시대. 감동된 고객은 90% 이상 옵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카네기 코스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수강하신 분이 추천해서 오시는 겁니다. 거의 뭐 90%의 고객.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데 돈을 만약에 쓴다 그러면요. 얼마를 써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데 600원이 든다 그러면요. 만족한 고객을 감동시키는 데는 100원뿐이 안 든답니다. 그래서 보통 6배에서 7배 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고객 창출하는데 아주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기존 고객을 감동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까? 예, 기존 고객이 있으신 회사들은
감동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실 경영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 고객이 되는 건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가 된다는 거죠. 계속. 제가 뭐 오늘 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려요. 근데 어떻게 고객 감동을 이루어낼 거냐? 뭡니까? 키워드는 누가 키워드입니까? 직원이라는 거죠. 직원. 결국 감동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죠. 마음에서부터 가지 않으면 감동 수준까지 일어나죠. 정성이 담기죠. 근데 직원이 기분 나쁜데 정성이 담기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분이 좋고 정상적일 적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죠. 근데 기분 나쁘고 그러면 뭐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만 머리에서 한다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요. 마음이 상. 그래서 delighted employee produce delighted custome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욱더 리더의 기분, 이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회사의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내 인생이 달려있다 이겁니다. 돈만 벌자고 우리 일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뭔가 의미, 보람, 이거를 직장생활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운 회사예요. 최근 들어서 1등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 에드워드 존슨사예요. 인간경영원 회사. 자, 에베프로가 한번 말씀을 나눠봐주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얼마나 기분 좋게 생활하시면서요.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해줬는지, 혹시 또 인상 쓰면서 일주일 보내신 건 아닌지, 자, 에베프로가 한번 말씀을. 얼마나 기분 좋게 생활하시면서 다른 사람 길을 팍팍 넣어주신 것 같은지. 예, 앞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매일매일 즐겁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가장 비참하게 산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가장 비참하게 산 날은요, 웃지 않고 지낸 날이에요. 즐겁게 안 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을 계속 좀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리더십이라는 게 요새는 그래서 이제는 리더 앞에 뭐가 붙습니까? 치어자가 붙습니다. 치어리더. 저희 김영철 사장님이라는 분은요, 에드코라는 회사를 하는데요. 저희 칸의 코스를 수료하고 나서 이분이 좌우명이 뭔지 아세요? 직원을 즐겁게 하자. 이분이 유도 선수 출신인데 항상 자기는 이렇게 좀 사장은 좀 이렇게 근엄해야 되는 걸로 알았던데. 왜? 그래도 사장이 좀 무게가 있어야지 명령으로 하면 좀 척척척 움직이고 뭔가 질서가 잡히고.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틀렸는지요. 요새 계속 출근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즐겁게, 앉아서도 어떻게 즐겁게 했고. 회사가요, IMF 뭐 계속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직원을 즐겁게 하자 그러니까 본인 생활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인상 쓰고 살아봐야, 인상 쓰고 살아봐야. 결국은 뭐, 저희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 그래서 이제는 테크니컬, 지식,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미 전문가입니다. 아주 하이테크의 전문가들이신데요. 여기에다 인간적인 매력까지 있으면요, 이건 값이 없습니다. 값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이 이거 인간적인 매력, 이거를 겸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에 10분의 1도 못 받아요.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요,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데 쏟는 노력, 시간에 거의 한 10분의 1, 20분의 1만 써도요, 엄청나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토탈 퀄리티 리더십 그래갖고요. 역시 장미꽃을 전해야지 장미향이 남죠. 카네기 공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률 15%는 전문 지식인데 결국은 85%는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스티븐 케이시라고 그 지금 실리콘밸리에서요. 벤처기업을 4개나 인터포크 등 4개나 성공시킨 분이 MIT 공대 출신입니다. 이분이 당신이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제가 다시 MIT 공대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공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좋은 인간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오늘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요. 저는 사실 저희 지금 그 카네기 최고 경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코스닥에 뭐 두 분, 세 분 막 대부분 매기수에서 가시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딱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결국은 사람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면은 가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맥스라는 회사는 제가 발전하는 이유를 알아요. 뭐 여기도 잘 아시지만요. 그 변대규 사장님이 정말 사람에 관해서 신경 쓰는 게 거의 놀랍습니다. 꼭 벤치마킹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에 그렇게 신경을 써놓고도 결국은 사람들과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정말 10분의 1, 20분의 1만 투자하셔도요. 엄청나게 시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이쪽에도 한번 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특히 벤처기업의 어려움은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미국 월드타워가 무너질 적이에요. 낙하산을 지고 뛰어내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즉사했습니다. 왜?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니까요. 사람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마음을 나부터 열어갖고요. 다 열어서 쓰기 전에는 팀워크이고 뭐고 뭐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한번 시간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비전도 중요한데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딱 정립되면요. 이게 행동이 딱 이게 이제 통일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몇 승을 했습니까? 20승이요. 22승. 틀린 거 아시죠? 23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준인가? 거기 보면은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그냥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싸갖고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의주까지요. 그래서 거기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압록강 넘어서 이제 도망가야 된다고. 근데 압록강 안 갔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데선 백전백패 하는데 바다에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전백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히니까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이 싸움을 잘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했답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 무조건 대고 도망가라. 절대 싸움을 안 된다.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은 일본이 그 당시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 전쟁만 하던 나라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 나서요. 이걸 또 전쟁을 안 하면은 좀이 쑤셔서 안 되니까 그래서 2년간 전쟁 준비를 시켜갖고서 조선은 길을 비켜라. 우리는 명을 치겠다. 그러고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조선은 이순신 장군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딱 그런 이순신 장군을 또 이제 뭐 명나라랑 내통했느니 뭐니 해서 몇 번 감옥에 가두죠. 역적으로 몰아서. 원균 장군이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수군이 전멸됐습니다.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수군을 갖고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싸울 적에는 연전연승을 해서 절대로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는데 원균 장군이 나간다 하니까 일본에서 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요. 그래서 뭐 수군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너 나가서 한번 싸워볼래?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장부로 태어나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서 다시 이 벤처가 그래서 벤처. 이 지용희 교수님이 그래서요. 벤처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이 한 목숨 바쳐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다면은 정말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영광이냐. 그리고서 백의종군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울면서요. 장군님 제 옷을 거쳐주십시오. 제 술을 한 잔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울돌목 전투서부터 해갖고서 드디어 다시 이제 계속 승리하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순신 장군도 결국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었다고요? 신뢰를 얻었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본의 도고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다는 게 생각이 날 수 있었습니까? 청일전쟁도 이기고 러일 전쟁도 이기고 참 대단했죠. 그때 그 도고 장군한테 물었답니다.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고 장군한테. 당신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저는 조선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항상 제사를 지내고 싸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저희 조상을 모시고 있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도 결국 신뢰를 얻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의 사업이 다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신뢰가 깨지는 한 그때 이제 회사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인간적인 매력을 줍니다. 이거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자, 옆에 프로가 한번 말씀을 나눠봐 주십시오. 나의 인간적인 매력 점수를 1점에서 10점까지 매길 적이에요. 몇 점쯤 될 것 같은지요? 옆에 프로가 한번 말씀을. 예, 그러면은 내가 줄 적에는 8점이다, 뭐 9점이다인데요. 직원이나 가족이 주면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더 적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적게 받는 겁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해보니까요. 어떤 분은 뭐 3점 주더라고요. 저는 8점 써놨는데. 그것도 제가 좀 겸손해갖고, 9점 써놓을까? 그러다가, 그래서 사람이 혹시 모르니까 한 이 정도만 앉아. 어떤 사람은 2점까지 쓰는 사람. 이거 보는 순간 갑자기 제가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배신감. 좌우지간 잘해줄 필요 없어. 조져야 돼. 근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훈련들이 잘 안 돼요. 추석 때요, 선물 주면서 욕먹는 사람 많습니다. 야, 구두 하나 사시노? 누구 그진지 알아요? 그지. 주구도 욕 파가지로 먹는 사람 많아요. 왜?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요. 이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내가 정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 전달이. 이제 전달이 되지 않으면요, 전달이 되지. 옛날처럼 막 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변대교 사장님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이분이 진짜 공학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경영에 관해서 아주 철학이 있어요. 왜? 큰 회사는 보니까 큰 회사는 시스템이 있어서 한두 사람 잘려도 그냥 조직이 돌아가더라 이겁니다. 근데 자기가 벤처기업을 해보니까 힘을 다 갖고 있더래요, 직원들이. 왜? 한 사람 나가면은 한 축이 무너지더랍니다, 이거 한 축이. 안 그렇습니까, 벤처라는 게. 핵심기술자 한 사람 나가면 한 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신뢰. 자기는 그래서 신뢰. 이거를 얻기 위해서요. 왜? 자기가 만약에 신뢰받는 경영자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날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우리가 기술 개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요. 이 신뢰. 그건 나중에 회사 크고서 신뢰 만들어가지. 회사 크고서 어느새 신뢰가 만들어.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기술 쪽에 90% 신경 써주시면요. 그래도 최소한 10% 정도는 좀 사람의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사장님은 직원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드워드 존슨 회사요. 세계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비결은 뭡니까? 돈, 기술보다 인간경영. 증권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회사에 인터넷 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메일이요. 왜? 이제는 자꾸 직원들이 옆에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자꾸 이메일로 보내더라 이겁니다. 이메일로 보내는 시간에 가서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물론 첨단을 안 쓴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이테크 회사가 증권사니까요. 하이터치를 중요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저걸 중시했기 때문에. 작년, 그럼 이 에드워드 존슨 사이에서 밀렸던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올해 2위였고요. 작년, 재작년 1위 한 회사는 컨테이너 스토어라는 회사입니다. 이 컨테이너 스토어 회사는 어느 정도로 이 회사 분위기가 좋으냐면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갖고요. 여름 휴가 가서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동료들이 보고 싶었다 이런 회사. 여름 휴가 가갖고 동료들이 보고 싶다 그런 회사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직원들과 일하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나는 사장님을 존경한다. 이게요. 나는 돈을 적게 받아도 이 회사에서 평생 지내고 싶다. 얼마나 멋진 회사입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그게 굉장히 좋은 요소가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머리 좋고, 손재 좋고, 가슴이 정말 저희가 로얄티도 있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리더가 자신의 목적, 가치, 원칙, 동기부여, 이게 내 자신을, 모범을 보이는데, 50% 정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해줄 것이냐. 중요한 거는 이제 훈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거를 저희가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요. 한번 연습을 하는데. 그럼 회식 하려면 또 그냥 하면 좀 뭐하니까요. 이게. 자, 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10초 동안에 50회만 열정적으로 치면서 제가 10분간 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 주세요.